할머니,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빨리 도망치세요. 뭐라고요? 지금요. 뒤돌아보지 말고 뛰세요. 병원도 믿었던 가족도 그날 저는 모두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제가 평생 믿었던 게 있었죠. 진실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는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자신을 지켜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작될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무료로 눌러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박영숙 시리즈 1편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천 부계동의 연립주택. 낡은 계단과 복도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3층 끝집 박영숙의 방. 아침 6시 반이면 알람이 울립니다. 박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서랍장 위에 놓인 일기장을 집어듭니다. 표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습니다. 5년째 쓰고 있는 일기장이었습니다. 박영숙은 펜을 잡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2025년 10월 1일. 날씨 맑음. 글씨 교실 수강생 3명. 인감도장은 장롱 맨 위 서랍. 또박또박 정갈한 글씨였습니다. 30년을 교단에서 보낸 사람의 손글씨였습니다. 박영숙은 국어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문장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글씨를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투병 생활도 길지 않았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 남편이 쓰던 낡은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금빛 바늘이 멈춘 자리에서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간은 멈추지만 기록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박영숙은 시계를 조용히 닫고 옆에 있던 도장 케이스를 한 번 더 눌러보았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송도 신도시에 살았습니다. 정보기술 IT 회사에 다녔습니다. 늘 바빴습니다. 전화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통화는 짧았습니다. 엄마, 회의 들어가요. 밥은 드셨어요? 박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드물게 내가 먼저 전화했네. 요즘 바쁘긴 한데. 괜찮으시죠? 괜찮아. 일 잘해. 통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며느리 세연은 준호보다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늘 밝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가끔 느꼈습니다. 세연의 밝음이 조금 과하다는 것을, 형식적이라는 것을. 박영숙은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국화 봉우리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흙냄새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미나리 상자는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글씨 반 있어요? 생강을 다듬던 상인이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바람자를 쓸 거야.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치매 조기 검진 무료 상담이라고 적힌 전단지가 발에 채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껴놓고 간 듯 우편함에도 같은 전단이 몇 장 꽂혀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전단지를 주워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새마을 금고를 지나칠 때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창구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들를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 적금 만기라 확인만 하려고요. 네, 도장은 늘 오른쪽 아래에 찍으시죠? 직원의 습관적 말투에 박영숙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게 내 버릇이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그 말이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른쪽 아래. 오후가 되자 경로당 작은 방에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박영숙은 먹물 대신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바람과 마음을 씁니다. 획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요. 바람은 지나가지만 마음은 남으니까. 팔이 떨리는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글씨가 흔들려요. 괜찮아요. 흔들리는 것도 글씨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박영숙은 종이 끝에 왜인지 모르게 인감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또박또박 써보았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속도가 느리게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선생님, 저 민지예요. 고3 때 기억하시죠? 그럼 내 글씨가 반듯해서 내가 부러워했지. 민지는 결혼식을 올린다고 청첩장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마치며 박영숙은 미소 지었지만 휴대폰 메모장에 주소를 적는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요즘은 뭐든 전자서명으로 한다던데 서명은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지? 생각이 짧게 스쳤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세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송도에 검진센터 새로 생겼대요. 되게 좋은 데래요. 나는 병원 안 좋아해. 요즘은 조기 검진이 중요하대요. VIP실도 있어요. 제가 예약 다 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어머니, 치매도 미리 발견해야 한대요. 늦으면 안 돼요. 치매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영숙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도장만 챙겨주시면 돼요. 도장? 박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장은 왜? 서류에 필요하대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귀찮으시잖아요. 세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영숙은 일기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10월 6일, 추석 명절, 준호네 집에서 차례. 10월 7일, 집에서 쉼. 10월 8일, 글씨 교실. 그날 세연이 전화한 날이었습니다. 검진센터, 도장, 서류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통화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들렀다고 했던가?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엔 준호네 집에 내가 갔었고 세연이가 여기 오진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세연이 헷갈린 걸까?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문장 속 날짜들을 하나씩 되짚다 보니 마음 한복판에 작은 점 하나가 찍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세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장 챙겨드릴게요. 서류 제가 다 낼게요. 박영숙은 장롱 맨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이 보였습니다. 빨간 천주머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은 웃으며 도장을 받았습니다. 검진일은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그래. 세연은 가방에 도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연의 뒷모습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는 걸. 목요일 아침, 세연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깨끗한 흰색 승용차였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나가자. 박영숙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가방에는 지갑과 휴대폰만 넣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세연은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송도로 가는 길은 반듯했습니다. 도로도 건물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센터 정말 좋대요. 연예인들도 온대요. 그래. 네. 여기 오면 다 편하게 해준대요. 편하게. 그 단어가 묘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검진센터는 송도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습니다. 신발 소리가 울렸습니다. 벽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 99%. 박영숙은 현수막을 보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99%. 그렇게 정확한 숫자가 가능할까? 어머니, 저기 접수대예요. 세연이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박영숙은 따라갔습니다. 접수대 직원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미소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박영숙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영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인감도장은 이미 제출하셨죠? 내가요? 네. 지난주에 보호자분이 가져오셨어요. 박영숙은 세연을 봤습니다. 세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깜빡하신 거죠? 제가 지난주에 들렀잖아요. 지난주엔. 박영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난주는 명절이었습니다. 세연은 주말에 왔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하실 때 많으시잖아요. 깜빡하실 때. 그 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박영숙은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자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피검자의 동의하에 보호자는 검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피검자. 박영숙은 멈췄습니다. 피검자라. 네. 세연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피검인이라고 쓰지 않나? 어머니, 그게 그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30년을 국어를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단어의 쓰임이 달라진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서류 오른쪽 위를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작성일 2025년 10월 15일. 박영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이었습니다. 이거, 날짜가 어제로 되어 있네요. 아, 그거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원래 그래요. 세연이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검진 전에 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거래요. 빠르게 진행하려고요. 박영숙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검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피검자의 검사 결과는, 피검자의 상태에 따라, 피검자.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강조하듯이 박영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명은 여기에 하시면 돼요. 직원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박영숙은 펜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세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촉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박영숙은 서명을 했습니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검사실은 3층입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안내 카드를 건넸습니다. 대기실로 가는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벽은 흰색이었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복도 중간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듯했습니다. 너무 반듯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부드러웠습니다. 탁자 위에는 잡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강정보지였습니다. 박영숙은 잡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연두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실습 간호사 지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숙님 맞으시죠? 네. 커피 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셔야 해서요. 지민은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박영숙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은 잠깐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숙님, 혹시 가족 중에 보험 관련 일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왜요? 지민은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지민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박영숙은 물으려 했지만 지민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세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긴장 푸세요. 금방 끝나요. 응. 박영숙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왜 떨리지? 검진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류의 날짜, 피검자라는 단어, 지민의 눈빛, 세연의 말,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숙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기장 어플을 열었습니다. 10월 6일, 추석, 준호네 집에서 차례, 10월 7일, 집에서 쉼, 10월 8일, 글씨 교실, 10월 9일, 그날은 아무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날 뭐 했더라. 그때 세연이 말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엔 박영숙이 준호네 집에 갔었습니다. 세연은 박영숙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맞지 않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세연이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알았습니다. 세연의 목소리 속에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통제. 세연은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그럼 제가 물 떠올게요. 세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영숙은 손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장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평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문장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게 반듯했습니다. 세연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이요. 고마워. 박영숙은 물을 받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검사는 금방 끝나요. 30분이면 돼요. 그래. 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 박영숙은 긴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세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날짜도 맞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이상했습니다.
지민의 눈빛도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박영숙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지? 그때 지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숙 옆을 지나가며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을 살짝 놓았습니다. 세연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영숙은 종이를 봤습니다. 작은 글씨였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이건 검진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민은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박영숙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니, 그냥. 박영숙은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박영숙님, 3층 검사실로 오십시오. 세연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야 해요. 박영숙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세연이 앞서갔습니다. 박영숙은 뒤따랐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문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끝에 검사실 표시가 보였습니다. 박영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세연이 돌아봤습니다. 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세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찰나였습니다. 금방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검사 끝나고 가시면 안 돼요? 급해서. 지금은. 박영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한데 정말 급해. 세연이 다가왔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화장실은 반대편이에요. 박영숙은 세연을 봤습니다. 세연의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은 웃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 맞다. 요즘 자꾸 헷갈려서. 미안하구나. 세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조금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영숙은 팔을 빼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금방 올게. 박영숙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실 표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초록색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주위를 봤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뒤에서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박영숙은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박영숙은 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세연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박영숙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미끄러웠습니다. 굽이 높았습니다. 박영숙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계단을 밟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내려가던 발이 멈칫했습니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숙은 그제야 뛰기 시작했습니다. 맨발이 계단을 내리칠 때마다 금속 소리가 섞여 울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70평생 처음 해보는 탈출이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도망이 아니야. 싸움이다.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밖이었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박영숙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맨발이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에 택시가 보였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빈 차였습니다. 박영숙은 손을 들었습니다. 크게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박영숙은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박영숙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평역 쪽이요. 빨리요. 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박영숙은 뒤를 봤습니다. 건물 입구에 세연이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택시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박영숙은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발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온몸의 떨림이 한 줄로 몰려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 신발은요? 박영숙은 맨발을 봤습니다. 발바닥이 까져 있었습니다. 피가 조금 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박영숙은 휴대폰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박영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송도의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들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알았습니다. 그 반듯함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박영숙은 주머니에서 지민이 준 쪽지를 꺼냈습니다. 지금 나가세요. 이건 검진이 아닙니다. 검진이 아니라면 뭐지? 박영숙은 쪽지를 접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택시가 부평 쪽으로 달렸습니다. 박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구지? 박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택시가 부평역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박영숙은 돈을 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폐를 2번 떨어뜨렸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맨발이 보도블록을 밟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부평역 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무도 박영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발을 봤습니다. 발바닥이 까져 있었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습니다. 모두 준호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세연이 걱정하고 있어요. 전화 받으세요. 박영숙은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준호야, 엄마가 도망쳤어. 검진센터에서 도망쳤어. 말이 안 됐습니다. 박영숙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연두색 유니폼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지민이 조심스레 말했다. 선생님 주소가 부평 쪽이라 혹시 몰라서 왔어요. 탈출하실 때 CCTV에 송도 출구 쪽으로 나가시는 게 보여서요. 부평 방향으로 오실 것 같았어요.
박영숙은 놀라 숨을 멈췄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준비된 만남이었다. 쪽지에 연락처 적어뒀어요. 문자 보냈는데 못 보셨죠? 박영숙은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부평시장 입구 분식집.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박영숙은 지민을 봤습니다. 지민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선 안 돼요. 따라오세요. 지민이 앞서 걸었습니다. 박영숙은 따라갔습니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박영숙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간판이 발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영숙도 앉았습니다. 지민이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마시세요. 박영숙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가방에서 밴드를 꺼냈습니다. 발 좀 볼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피가 나잖아요. 지민은 박영숙의 발을 닦고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영숙은 지민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왜 날 도와주는 거예요? 지민은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할머니도 그렇게 당했어요. 뭐?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2년 전이에요. 할머니가 그 센터에 갔어요. 치매 검진 받으러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요양원으로 옮겨졌어요. 치매 판정 받았다고요. 정말 치매였어요? 아니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멀쩡하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지민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 치매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서류에 치매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법적으로도 후견인이 정해졌으니까요. 지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6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서요. 박영숙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민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이거 보세요. 노트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진센터, 법무사, 보험 설계사 남태수, 선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팀이에요. 박영숙은 노트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치매 의심 판정이 나오면 법무사가 후견인 신청을 넣어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보험 수익자를 바꿔요. 가족 명의로요. 가족이. 박영숙은 멈췄습니다. 세연.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 씨요. 작년에 주식 투자 실패로 3천만 원 손실이 있었어요. 박영숙의 머릿속에 며느리의 웃음이 스쳤다. 그 웃음이 이제는 칼처럼 아팠다. 남태수가 그걸 노린 거예요. 남태수가 누구예요? 보험 설계사예요. 세연 씨한테 말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보험금 수익자만 바꾸면 빚 해결된다고요. 박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세연이가 돈 때문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금세 말랐다. 대신 분노가 남았습니다. 그럼 오늘 검사는 가짜예요. 미리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을 치매로 판정하려고요. 박영숙은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날짜로 적힌 서류를, 피검자라는 반복된 단어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내 도장은 재산 이전 서류에 찍힐 거예요. 후견인이 정해지면
선생님 명의로 된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박영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팠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남태수가 센터에 올 때마다 녹음기를 켰어요. 왜? 그렇게까지? 지민이 박영숙을 봤습니다. 할머니처럼 당하는 분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박영숙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내 할머니가 널 참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민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문장을 믿었지. 하지만 이번엔 문장이 날 속였어. 박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지민 씨, 그 녹음 파일 아직 있죠? 네. 그럼 이제부터 내가 물을게요. 박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그 도장은 누가 어디에 찍었는지, 그 서류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하나 밝혀낼 거예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의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도 같이 할게요. 이제 우리 둘이에요. 그날 밤 박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미안해. 볼 일이 있어서. 무슨 볼 일이요? 세연이가 그러는데 검진 중에 갑자기 사라지셨다고요. 박영숙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지금 할 말이 있어. 네. 그 검진센터는 이상해. 서류 날짜도 안 맞고 도장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답답해졌습니다. 세연이 말하는데 엄마가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대요. 화장실 위치도 헷갈려 하시고. 그건 엄마 검사 결과 나왔어요. 치매 초기 의심이래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아들을 가르친 내 손보다 차가웠다. 박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 검진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결과지도 보냈대요. 그게 거짓말이야. 나는 검사도 안 받았어. 엄마, 진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을 대하듯. 일단 내일 병원 다시 가봐요. 세연이랑 제가 같이 갈게요. 안 가. 박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세연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얘기해요. 지금은 푹 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영숙은 휴대폰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도 날 안 믿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경찰도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영숙님 계세요? 박영숙은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박영숙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체인은 걸어뒀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구급대원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가족분이 신고하셨습니다. 치매 증세로 실종 상태라고요. 보호조치 요청 들어왔습니다. 박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실종이요? 나는 집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이미 접수됐거든요. 보호자분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병원으로 가시죠. 나는 안 가요. 어르신. 그때 세연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도망가셨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박영숙은 세연을 봤습니다. 세연의 눈에 진짜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세연이 경찰을 봤습니다. 경위님, 이렇게 기억을 못하세요. 검진 결과도 치매 의심이래요. 경찰이 박영숙을 봤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 말씀 들어보시고. 나는 멀쩡해요. 박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왔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경위님, 잠깐만요. 지민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분 멀쩡하세요. 제가 내부 증거 있습니다. 수사 요청 준비 중이에요. 경찰이 당황했습니다. 내부 증거요? 네. 검진센터가 서류 조작했어요. 이분을 치매로 몰려고요.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누구예요? 저는 그 센터 실습 간호사였어요. 지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 있어요. 녹음 파일이요. 경찰이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보호조치 요청한 이상 박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박영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기를 썼습니다. 박영숙은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펼쳤습니다. 10월 16일. 날씨 맑음. 지금 확인해 보시겠어요? 경찰이 일기장을 봤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날짜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은 항상 오른쪽 아래에 찍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찍었어요. 박영숙이 세연을 봤습니다. 내가 준 도장이 어디에 찍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세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절차 보류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연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다 어머니 위해서예요. 박영숙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한다면 거짓말은 안 하지. 세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세연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일단 같이 가시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세연도 경찰차에 탔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숙은 지민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민이 박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민이 떠난 뒤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다. 박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숙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민이 함께였습니다. 경찰서는 조용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영숙은 일기장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손으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내 무기구나.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영숙님 앉으세요.
박영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30년 교단에 섰던 자세였습니다. 그 자세 하나로도 이 여자가 누구인지 설명이 됐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제 보호조치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간단한 인지 테스트 하겠습니다. 좋아요. 경찰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세 단어를 외워주세요. 꽃, 바람, 인감. 박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감고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꽃, 국화, 바람, 가을바람, 인감, 도장. 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외운 단어를 말씀해 주세요. 박영숙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꽃, 바람, 인감. 박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진실. 그건 절대 아니져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을 적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위님, 이거 보세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검진센터에서 어제 접수된 서류예요. 경찰이 서류를 봤습니다. 서류 작성일이 10월 15일이네요. 네. 그런데 어제는 10월 16일이었어요. 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이미 하루 전에 결과를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검사도 하기 전에요. 경찰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문서 위조네요.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도장 위치도 이상해요. 박영숙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찍혀 있죠? 네. 저는 30년 동안 도장을 항상 오른쪽 아래에 찍었어요. 생활기록부에 도장 찍을 때도 그랬고, 은행 서류에도 그랬어요. 박영숙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오른쪽 아래예요. 경찰이 통장을 봤습니다. 도장이 모두 오른쪽 아래에 찍혀 있었습니다. 일정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교사 시절부터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충분합니다. 지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경찰에게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싸늘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렀다. 오늘 안에 끝내면 수당 2배예요. 어머니는 기억력도 약하니까 쉽게 넘어갈 거예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서류는 언제 나와요? 내일 아침. 미리 만들어 놨어요. 날짜만 맞추면 돼요. 경찰이 이어폰을 빼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된 겁니까? 한 달 전부터요. 남태수가 센터에 올 때마다 녹음했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도 이렇게 당하셨어요. 그때는 증거가 없었어요. 이번엔 달라요. 경찰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문서 위조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박영숙과 지민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박영숙은 멈췄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세연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정말 엄마가 인감 맡긴 거 맞냐고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그때 눈을 피하더라고요.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박영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엄마의 기억보다 내 믿음이 먼저 틀렸다는 걸.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거. 준호야. 미안해요.
엄마를 의심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봤으니 다행이지. 엄마는 화 안 나세요? 화는 나지. 하지만 넌 내 아들이잖아. 박영숙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눈보다 마음이 늦게 깨닫는 법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박영숙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가족이야.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박영숙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세요? 법정이지. 박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진실을 밝혀야 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도 구하고요. 고마워, 준호야. 박영숙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10월 17일. 날씨 맑음. 경찰서 조사. 진실을 말했다.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영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지민과 준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기록의 편에 선다는 걸.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은 자신이 자신을 구했습니다. 기록으로, 기억으로, 진실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였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정법원. 박영숙은 법정 문 앞에 섰습니다. 6번의 새벽을 일기로 버텼던 손이 오늘만은 떨렸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빛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뒤에 지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세연과 법무사가 앉았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후견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후견인 지정 사유가 치매 의심이라 하셨죠? 법무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의학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검진 결과서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검진일이 10월 16일이라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서류 작성일은 10월 15일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검진 하루 전에 결과가 나왔다는 뜻입니까? 법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설명하십시오. 시스템 오류로 보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그렇군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지민을 봤습니다. 신분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해당 검진센터에서 실습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무슨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지민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검진 결과 조작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 남태수와 세연 씨의 통화도 녹음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지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법정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이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면 수당 2배예요. 어머니는 기억력도 약하니까 쉽게 넘어갈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빚도 해결돼요? 당연하죠. 보험금 수익자만 바꾸면 돼요. 간단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세연을 봤습니다. 보호자분, 이게 사실입니까? 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님, 말씀하십시오. 준호는 박영숙을 봤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준호의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세요. 정말 미안합니다. 박영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판사가 박영숙을 봤습니다. 박영숙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영숙은 일어섰습니다. 등을 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영숙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박영숙은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문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박영숙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라는 문장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후견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가 울렸습니다. 문서 위조 및 보험 사기 혐의는 수사기관에 이첩합니다. 세연은 무너졌습니다. 그 눈물은 용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느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법무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박영숙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영숙은 판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빛이 눈부셨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정말 미안해요. 박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세연이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남겨둬야 한다. 엄마, 우린 모두 배우는 중이야. 박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끝났어요. 응, 끝났네. 박영숙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숙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진실이 이겼습니다. 박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은 알았습니다. 문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도 그 문장 속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난 몇 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박영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렀습니다. 송도 소재 검진센터, 문서 위조 및 보험 사기 혐의로 폐업 조치. 보험 설계사 남태수 씨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영숙은 화면 속 자막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번엔 글씨가 세상을 바꾼 셈이었다. 박영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세연은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와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영숙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들어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 샀어요. 고마워.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박영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일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박영숙은 놀랐습니다. 야, 일어나. 뭐하니? 미안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믿기 싫었어요. 일어나라니까. 박영숙이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를 의심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박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사람은 때로는 눈보다 마음이 늦게 보이는 법이야. 박영숙은 준호를 앉혔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화 안 나세요? 화는 났지. 많이 났어. 박영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평생 내 아들이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세연이는. 박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세연이는 내 아내니까 끝까지 증오하지 말아라.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남겨둬야 한다. 박영숙은 준호를 봤습니다. 우린 모두 배우는 중이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숙은 차를 따라줬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준호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으로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박영숙은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가방에 만년필을 넣었습니다. 경로당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글씨 가르쳐 주시죠? 그럼요. 박영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5명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습니다. 크게 썼습니다. 오늘의 문장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박영숙은 그 문장을 적으며 그날 법정의 판결문을 떠올렸다. 그날도 글씨가 그녀를 지켰습니다. 어르신들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문장을 배웁니다. 박영숙은 칠판에 적었습니다. 날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서류에 날짜가 안 맞으면 의심하세요. 도장은 습관을 기억한다. 평소 도장 찍는 위치를 기억하세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사람의 눈빛은 진실을 비춘다. 말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눈빛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심히 적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 이게 실화예요? 박영숙은 웃었습니다. 네, 제 이야기예요. 대단하십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이름을 지킨 거예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문장은 마음을 담습니다. 박영숙은 칠판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글씨도 진실하답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글씨를 썼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가 스며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박영숙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박영숙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11월 15일. 날씨 맑음. 박영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검진센터 폐허. 남태수 구속. 세연 재판 대기. 한 줄을 비우고 적었습니다. 준호가 찾아왔다. 무릎 꿇고 사과했다. 용서했다. 다시 한 줄을 비웠습니다. 경로당 글씨 교실. 5명. 오늘의 문장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박영숙은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겼다. 내 이름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박영숙은 일기장을 봤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10년 퇴직 생활, 70년 인생, 모든 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박영숙은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박영숙은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향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문장은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는구나.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도 증명했습니다. 박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박영숙은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진실한 문장, 정직한 문장, 자기 이름을 지키는 문장. 박영숙은 일어섰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진실한 문장은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걸.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폭풍 사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박영숙 시리즈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편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폭풍 사연이었습니다.